안녕하세요. 신세대 구수아입니다. 우리들의 수다 아지트. 오늘은 나는 왜 항상 호구가 되는 것일까? 나는 왜 항상 호구가 된 기분일까?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나와는 다른 서로 각자가 완전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공동체를 만들어가죠. 그 공동체 속에서 나는 배려하고 양보하는 걸 우선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난 착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착한 사람이어야만 존중받고 관심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하고 깔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만의 이익을 주장하거나 뭐 그러지 않고 그 집단의 이익 앞에서 내가 좀 손해보고 때로는 많이 손해보더라도 그 집단이 좀 편안하고 그 단체가 무난하게 흘러가는데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방해기는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나름 많은 양보와 배려를 하면서 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항상 배려하고 양보하는 포션에만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나만 손해보고 있는 건 아닌가? 호구 취급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어느 순간 호구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런 생각이 들면 좀 화가 나고 속상하죠.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근데 왜 당신은 스스로가 호구가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 걸까요? 배려하고 양보하고 주는 행위, 기버가 된다는 건 생각해보면 당신 스스로 한 결정일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배려와 양보를 강요당했다면 당신은 분명히 피해자예요.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당신 스스로 선택해서 양보하고 배려했을 경우가 많거든요.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당신은 스스로 결정한 선한 행위에 보답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화가 나는 거거든요.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그 선한 행위를 할 때 당신은 100%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아니면 난 배려해 주는 게 마음이 편해, 내가 좀 주는 게 마음이 편하니까 내가 여기선 좀 양보하지, 순수한 그런 의도로 그런 행위를 하고 끝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몇 번의 배려를 했으니까 언젠가 내가 조금 어려움이 처하거나 배려와 양보가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그들도 나에게 그렇게 하겠지라는 당신 스스로 정한 믿음, 그들이 어떤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인간적으로 뭐 이게 도덕적으로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스스로 정해놓은 규칙에 의해서 당신이 만약에 양보하고 배려한 거라면 당신은 그냥 만성적인 착한 사람 중독입니다. 착한 사람이 나쁘면 안 되지만 착한 사람은 호구가 될 수 있어요. 호구가 될 정도로 착한 사람이라는 건 그걸 본인이 느낀다면 그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 당신 스스로한테 제일 나쁜 사람이 된 거잖아요.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양보하는 동안 당신 자신은 너무 슬프고 우울했잖아요. 당신이 제일 아껴주고 존중해줘야 될 당신 자신이 항상 뒤에 버려져 있었다면 그건 당신이 정말 착한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호구가 되었다고 화가 나겠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그 호구의 자리를 만든 것도 당신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네가 이런 상황일 때 힘들겠구나, 내가 양보해 줄게, 그런 양보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라는 거죠. 왜 양보합니까? 내가 불행해 가면서 그 사람하고 내가 끝까지 갈 사람인가요? 10년 전에 오늘을 생각해 보면 10년 전에 내 곁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면 회사 내에서라도 10년 전에 나와 업무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책상을 나란히 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나요? 그렇진 않거든요. 사람의 관계도 흘러가는 거고, 상황에 따라 자기 주장이 필요할 땐 필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자신이에요. 자신이 행복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그리고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남도 없는 거거든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즐거운 웃음을 웃을 수가 없는 거고, 내가 행복하지 않았을 때 제일 큰 나쁜 점은 소중한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두운 에너지를 풍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호구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 호구가 되지 않는, 저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있어요. 어떤 관계에서 상황이 왔을 때, 물론 그 상황에서 내가 조금 고집을 부렸을 때 저한테 하나의 이익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양보를 했을 때 상대가 3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물론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면 네가 하나를 잃고 저쪽이 3을 얻는 게 맞지.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억울하고 호구가 됐다고 느끼는 건 줘서 아깝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이미 그런 마음도 안 들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이 삶을 얻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를 놓쳤을 때 아까운지, 그리고 내가 이 하나를 얻지 못하고 상대가 삶을 얻었을 때 내가 삶만큼 기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안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를 양보하고 네가 삶을 얻었으니까 나에게 네가 얻은 삶에서 하나 정도는 보답을 하지 않겠나라는 마음은 절대 가지면 안 돼요. 사람들은 누군가의 양보나 호의에 의해서 자신이 삶을 얻게 되더라도, 제가 살면서 보니까 그건 자기가 운이 좋고 자기한테 좋은 기회가 와서라고 생각하지, 결코 자기와 함께 그 경쟁? 뭐 아무튼 그 엮인 상황에서의 누군가의 배려에 의해서 자기가 삶을 얻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 사람이 값, 언젠가는 내 호의에 보답할 거라는 생각을 일이라도 갖게 된다면 절대 그런 양보는 하시면 안 돼요. 그 양보가 결국 당신 스스로, 내가 이것들이 내가 양보해 주니까 사람을 진짜 뭐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하나, 뭐 혹으로 보나, 이런 생각을 결국 하게 만드는 거고, 그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 혼자 화가 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상황상 이거는 아닌데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양보해야 되지? 이 상황에서 내가 왜 양보해야 되지? 하는 상황인데도 그 분위기, 집단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어버버 하다 보니까 내가 양보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양보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그게 사회생활인데요. 그럴 땐 그냥 그날의 손해로, 그날의 아쉬운 결정으로 그건 툭 쳐버리셔야 돼요. 그런 결정에서라도 뭐 오늘은 내가 운이 별로 안 좋네, 그렇게 버려버리시고, 당신이 정말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하나를 양보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기쁜 마음으로 양보한 하나로 상대가 3을 가졌든 100을 가졌든 절대 당신에게 보답이 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줘서 아깝지 않은 사람인지 그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내가 감정적으로 행복할 수 있을 때, 내가 3개를 10개를 주고 감정적으로 그래도 내 마음이 행복할 수 있을 때, 그런 상황일 때, 그럴 때만 양보하시고 배려하세요. 그리고 당신 스스로가
호구가 되는 길로 가는 길, 그 착한 사람 병, 그건 고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은 농경사회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농경사회에서는 착하지 않으면 당장 돌아오는 쌀도 작고 먹을 것이 줄죠. 서로 나눠 먹어야 되고 배급을 받는 사회에서는. 지금은 아니에요. 각자가 사장님이고 각자가 크리에이터고 각자가 자기 인격으로 자기의 길을 사는 세상이거든요. 일단은 내가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길, 소중한 당신 자신을 지키는 길. 그래서 누군가에게 호구가 되느니 당신 스스로에게 호구가 되세요. 당신을 위해주는 호구.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쓸데없는 호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기에도 너무 시간이 짧아요. 즐거운 오후 되세요.